여러분, 건강검진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보통 2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기도 주기지만 정해진 항목을 꼭 전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정해주는 항목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심지어 의사들도 말릴 정도라고 하네요. 일반 검진의 경우 평균 25만원에서 99만원인 반면 프리미엄 검진의 경우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육박하며 숙박검진의 경우 700만원에서 11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최대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동안 미처 몰랐던 돈 아끼는 꼭 필요한 건강검진 방법 10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종합건강검진은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이번에 받으려고. 살짝 걱정돼요. 처음이라서. 그래도 받아야죠.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또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암 건강검진 목적의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우리가 검진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무증상 성인이 갑상선 초음파를 받는다고 해서 갑상선암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진 목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받는 것은 굳이 권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기억해야겠죠? 다만 2022년 2월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하며 동시에 갑상선 종양 질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암 위험도가 낮은 사람에게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는 폐암 고위험군에게 필요한 검사인데요. 폐암이 의심될 경우 이루어지는 조직 검사에서 약 42.5%가 폐암이 아니고 이 중 약 12%가 출혈 등의 합병증을 얻었으며 1.5%가 6개월 이내에 사망했다는 의학지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폐암 고위험군이란 55세에서 74세이면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또는 현재 흡연자이거나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과거 흡연자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오히려 검사를 받다가 방사선 피폭에 의해 암 사망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미국 의사협회지의 연구 결과도 있으니 검사를 받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췌장암 건강검진 목적의 종양표지자, 초음파, CT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무증상인 사람이 굳이 췌장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CT 검사를 받은 사람의 10%에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잠재적인 위험이 이득보다 높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우 CT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국내 췌장암 진료 지침에도 췌장암 검사는 건강한 성인의 검진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CT나 초음파 검사 이런 걸 해요? CT 해봤어요. 목 디스크 돼가지고 한번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못 움직였어, 한 달 동안. 근데 지금은 운동하면서 스트레칭 계속 해주고 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네 번째, 암 건강검진 목적의 PET-CT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 PET-CT 검사로 암을 발견할 확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 핵의학회에서는 그 확률이 1% 미만이라 할 만큼 낮은데요. 오히려 PET-CT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방사능에 피폭되어 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기대 여명이 10년 이하일 경우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암 건강검진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암 건강검진의 목적은 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생각해야 하죠. 암은 사망 감소라는 이득이 발생하기까지 약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만약 기대 여명이 10년보다 적은 경우라면 굳이 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검진을 위한 마취 중 호흡정지나 심정지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진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권고하지 않은 5가지 암 검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권고하지 않는 5가지 일반 검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는 연례적인 검진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기 전 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검진을 받는데요. 하지만 의사와 상의를 해야 과잉 검진 또는 중복 검진을 피할 수 있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검진 항목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병원의 건강의학과 의사를 나의 주치의로 삼고 내 병력을 바탕으로 검사 항목을 결정하고 검진 결과도 함께 나누어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7번째, 건강검진의 목적이 비타민 D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검사가 증가하면서 비타민 D 결핍이 유행이죠. 비타민 D 결핍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근육통, 뼈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이 골절 등 질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은 건강검진 목적으로 비타민 D 검사를 받거나 투여받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의 야외 활동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하니 자주 외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 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긴 해요. 산책하는 거나 혼자서 러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비타민 D를 잘 합성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건강검진 목적의 뇌 MRI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성인이 단순 건강검진 목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발표가 있는데요.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이상 소견이 생긴다 하더라도 임상적 의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만 높이고 추가 검사 비용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두통, 어지러움, 감각 이상 등 뇌종양 또는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번째, 증상이 없는 노인의 일상적인 치매 건강검진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치매가 예방이 불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검진에 대한 효과 자체가 미미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노인이 주기적으로 치매 검진을 받는 것보다는 증상이 발견되자마자 치료와 돌봄을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심혈관 위험도가 낮은 사람의 건강검진 목적의 관상동맥 CT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관상동맥 CT 혈관 조형 검사는 심장동맥 협착을 진단하는 데 정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사성 피폭이 우려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영군의 경우 경도의 심장동맥 협착에 임상적 의의가 적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하네요. 때문에 무증상 성인이라면 건강검진 목적으로 관상동맥 CT를 찍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치매는 아니지만 건강증 때문에 좀 생긴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친구가 운전하고 제 걸로 이렇게 했는데 내 핸드폰 어딨지? 막 이런 적 있었어. 손에 없으니까. 오늘은 권고하지 않는 건강검진 10가지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지금 내 건강에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검사까지 과잉 검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자주, 더 많은 항목의 건강검진을 하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검진 자체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나에게 필요한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5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특정 항목 검진에 대해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또한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체크하신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모든 구독자분들과 늘 함께하는 취향저격,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